여기 수조 원의 현금 뭉치가 불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가질 수 없는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기 아주 작은 칩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칩 하나가 전 세계 인공지능의 운명을 쥐고 흔듭니다. 중국은 이것을 만들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설계한 아주 정교한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이 독점적 지위를 지켜냈는지, 그리고 중국은 왜 절대로 이 벽을 넘을 수 없는지 지금부터 그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 스마트폰이나 PC를 바꾸셨나요? 아마 AI 기능이 들어갔다는 광고를 지겹도록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던지면 AI는 순식간에 방대한 데이터를 뒤져서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두뇌인 GPU의 속도만이 아닙니다. 그 옆에서 데이터를 미친 듯이 날라주는 기억장치의 속도가 생명입니다. 과거의 도로는 1차선 국도였습니다. 차가 아무리 빨라도 길이 좁으면 막히죠. 이걸 병목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HBM은 다릅니다. 이건 1차선 도로를 수천 개 뚫어버린 말 그대로 고속도로입니다. 그것도 아파트처럼 위로 쌓아 올린 입체 도로죠. 이 HBM 시장에서 2025년까지 전 세계 점유율 90% 이상을 장악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같은 AI 제왕들의 유일한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중국은 제조업의 공룡이잖아요. 돈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수백조 원 규모의 국가 펀드, 일명 빅펀드를 쏟아부었습니다. 중국의 메모리 기업 CXMT는 2024년부터 HBM을 국산화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인 지금 그들의 HBM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왜 돈으로 해결이 안 됐을까요? 비밀은 장비에 있습니다. HBM은 단순히 회로를 작게 그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칩을 수직으로 쌓고 구멍을 뚫고 붙이는 패키징 기술이 핵심입니다. 요리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칼과 불을 빼앗기면 요리를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렸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해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단순히 첨단 로직 칩 장비만 막은 게 아닙니다. HBM 생산에 필수적인 특정 장비들을 콕 집어서 금수 목록에 올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하이브리드 본딩이나 TSB, 공정에 들어가는 미국산, 네덜란드산, 일본산 장비들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랩리서치,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 이 기업들의 장비 없이는 HBM의 수율, 즉 불량품 없이 만들어내는 비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연구해도 공장에 들여놓을 기계가 없으니 실험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CXMT는 구형 장비를 개조해서 HBM2 수준의 제품을 흉내 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발열을 잡지 못해 칩이 녹아내리거나 전력 효율이 엉망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런 칩을 쓸까요? 절대 안 씁니다. HBM은 칩을 8단, 12단, 이제는 16단까지 쌌습니다. 종이 한 장보다 얇은 칩을 수직으로 완벽하게 뚫고 연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의 필살기가 나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의 MR-MUF 기술입니다. 칩 사이에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주입해서 굳히는 방식인데 이게 열을 방출하는 데 기가 막힌 성능을 보여줍니다. SK하이닉스는 이 기술로 HBM3 시장을 독점했고 2025년 HBM3V 그리고 2026년 HBM4까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TC-NCF 기술을 고도화하며 맹추격하고 있죠. 중요한 건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HBM 공급의 90% 이상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편안합니다. 굳이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이 1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이라는 확실한 우방국이 공급망을 꽉 잡고 있고 그 공급망은 미국에 통제해 있으니까요. 실제로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거대한 패키징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그 칩보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는 충성 서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은 이제 포기할까요? 아니요, 그들은 우회로를 찾으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화웨이를 중심으로 자체 AI 칩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갈 메모리를 어떻게든 구하려고 암시장을 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F1 레이싱 경기의 트랙터를 끌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굴러는 가겠지만 경쟁은 불가능합니다. AI 모델의 학습 속도는 시간이 돈입니다. 성능이 10%만 떨어져도 전기세와 운영 비용은 수천억 원이 더 듭니다. 중국산 저성능 HBM을 쓴다는 건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2026년 현재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 플랫폼에는 전량 SK하이닉스와 삼성, 마이크론의 HBM4가 탑재됩니다. 중국산 부품은 단 1%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장벽이자 신뢰의 장벽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에서 돈보다 중요한 건 생태계라는 사실입니다. 장비 제조사, 소재 기업, 그리고 칩 제조사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야만 이 초미세 공정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이 메모리 생태계를 묵묵히 다져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돈으로 베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최근 중국이 디오램 가격을 후려치며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그건 범용 제품 이야기입니다. 프리미엄 시장, 즉 HBM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슈퍼을이 된 것입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2025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바로 이 HBM 덕분이었습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 반도체 뉴스를 볼 때 중국의 추격기라는 헤드라인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반도체는 이제 만들 수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만드냐의 정치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는 한 한국의 HBM 독주 체제는 당분간 깨지기 힘듭니다. 물론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국은 HBM 대신 다른 방식의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표준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사용하는 방식이 곧 법입니다. 이 표준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엔지니어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진짜 경쟁력입니다. 결국 기술 격차는 장비에서 시작해서 수율로 증명되고 신뢰로 완성됩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태워도 이 신뢰라는 마지막 단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2026년 한국 반도체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단순 부품을 넘어 AI 시대의 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투자나 산업 분석을 할 때 단순히 누가 뭘 개발했다는 뉴스만 보지 마세요. 그 기술을 구현할 장비를 누가 통제하고 있는지, 그 공급망에 누가 속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 흐름을 읽는다면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왜 밝은지, 그리고 중국이 왜 저 벽을 넘지 못하는지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도입되는 HBM4부터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것입니다. 기존에는 칩 사이에 납땜 같은 범프가 있었지만 이제는 구리와 구리를 직접 붙여버립니다. 이 기술을 양산 레벨에서 구현할 수 있는 곳 전 세계의 한국과 대만뿐입니다. 중국이 이걸 따라 하려면은 장비부터 소재까지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하는데 그동안 한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SK하이닉스는 이미 2027년, 2028년 로드맵을 짜고 고객사와 테스트 중입니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묶은 턴키 솔루션으로 방역을 준비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HBM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미국의 통제와 한국의 기술력이 합쳐진 이 벽은 당분간 그 어떤 자본으로도 뚫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기술 격차를 목격하고 있는 동시대의 증인들입니다. 경제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이 치열한 기술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팩트 기반으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한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이 못 넘는 벽, 그 위에 서 있는 한국 기업들의 독주, 이것이 2026년 반도체 시장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경제 드라이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운을 남기며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 축적의 시간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